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밤마다 이상한 꿈에 시달리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감지하며 때로는 미래를 예감하기도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귀문관살이라고 부릅니다. 귀신의 문이 열린 사주라는 뜻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귀신에게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는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귀문관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먼저 귀문관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귀문관살이란 명리학과 무속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는 문이 열린 사주를 뜻합니다. 여기서 귀는 죽은 자나 음적인 기운을, 문은 통로를, 관은 관문이나 출입구를, 살은 작용이나 변수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귀문관살이 있다고 해서 귀신이 달라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감지력과 감수성, 그리고 심리적 개방성이 극단적으로 높은 구조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마치 안테나가 매우 민감해서 작은 신호도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미묘한 변화나 기운을 남들보다 훨씬 예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은 매일 귀신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답은 명확히 아니오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귀문관살이 있다고 해서 항상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발현 조건에 있습니다. 귀문관살은 특정 조건에서만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조건들을 살펴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입니다. 교통사고나 죽을 고비를 넘긴 경험,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귀문관살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정신과학적으로 볼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체력과 정신력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수면이 부족한 상태, 장기간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는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저하되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상태와 일치합니다. 세 번째는 술이나 약물의 영향입니다. 거의 모든 무속인들이 절대 금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충동성을 증가시키며 감정의 폭주를 일으킵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귀신이 대신 운전한다고 표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두엽의 통제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극도의 고립 상태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과도하게 많거나 사회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 귀문관살의 특징이 강해집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고립되면 뇌에서 다양한 보상 체계가 작동하며 때로는 환각이나 착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면 귀신 현상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신경학적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가위에 눌리는 현상, 반복되는 악몽, 예지몽 같은 꿈, 과도한 예민함, 기분의 극심한 기복, 우울하거나 조울한 경향 등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귀문관살이 있다고 해서 운명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체질적 특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리학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귀문관살을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귀문관살은 태어난 연월일시의 특정한 조합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마치 암호와 같은 체계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패턴이 나타날 때 귀문이 열린다고 봅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귀문 조합은 6가지입니다. 자와 유의 조합, 축과 오의 조합, 인과 미의 조합, 묘와 신의 조합, 진과 해의 조합, 그리고 사와 술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들은 각각 음양의 극단적인 충돌을 의미하며 에너지의 불균형 상태를 나타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조합의 개수에 따라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연월일시 중에서 하나의 조합만 있으면 약한 귀문관살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조합이 나타나면 강한 귀문관살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3개나 4개 이상이 겹치면 완전히 귀문이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구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뇌의 신경 네트워크가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정보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가 다른 채널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이들은 남들이 놓치는 미묘한 신호들을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격적인 면에서는 극도로 예민한 특성을 보입니다. 작은 변화나 미묘한 분위기도 즉시 감지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 이입 능력이 매우 강해서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감정적 과부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을 유독 잘 느끼는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가는 성향도 강합니다. 이는 집요함과 강한 몰입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일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파고들며 남들이 포기할 때까지도 계속 밀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성이 때로는 고집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남의 조언을 잘 듣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상상력이 폭발적으로 뛰어난 특징을 보입니다. 머릿속에서 복잡한 이미지나 스토리, 구조들을 순식간에 떠올리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는 창작 활동에서 큰 강점이 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독특한 아이디어나 관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복잡한 감정이나 생각을 글이나 그림, 음악 같은 작품으로 표현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에서도 이런 직관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문제의 핵심을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들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극심한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나친 예민함이 신경증으로 발전하거나 강한 몰입력이 강박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특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하면 놀라운 재능으로 발현됩니다. 예술, 문학,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귀문관살은 저주가 아니라 특별한 선물이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귀문관살이 가진 놀라운 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문관살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타고난 강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오히려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뛰어난 직관력입니다.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들은 논리적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상황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마치 번개가 치듯 순간적으로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창의력 또한 일반인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독특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창의성은 예술 분야는 물론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서도 큰 강점이 됩니다. 통찰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깊은 의미나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신호들을 포착하고 그것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나 분석 업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흔히 귀신 안테나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보와 감정, 그리고 각종 패턴들을 빠르게 감지하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고성능 레이더와 같아서 주변의 변화를 즉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장점들을 바탕으로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맞는 직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추천하는 직업군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혼자서 깊이 파고들 수 있고 감각과 직관을 구체적인 결과물로 바꿀 수 있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먼저 두뇌와 창작 계열입니다. 작가나 시나리오 작가가 대표적입니다. 복잡한 인간 심리를 파헤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웹툰이나 만화 작가도 매우 적합합니다.
독창적인 캐릭터와 스토리를 창조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소설가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통찰력을 작품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철학이나 인문학 연구 분야도 잘 맞습니다.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들을 다루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기술과 분석 계열도 매우 적합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복잡한 시스템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고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능력을 보입니다. 자료 분석 업무에서는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탁월합니다. 기획 업무나 연구직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술과 표현 계열은 말할 것도 없이 천직입니다. 미술 분야에서는 남들이 표현하지 못한 독특한 감성과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음악에서는 깊은 감정을 선율로 표현하는 재능을 보입니다. 영상 제작이나 연예 활동에서도 독특한 매력과 깊이 있는 표현력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각종 공연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상담이나 심리 분야, 그리고 코칭 업무도 매우 적합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종교나 영성 분야는 선택 사항이지만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결국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길보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길을 선택할 때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금기 사항들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타고난 재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1순위 금기는 바로 술입니다.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에게 술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위험한 독과 같습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충동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통제하던 감정들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없는 배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위험한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게 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귀신이 대신 운전한다고 표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뇌의 전두엽 통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입니다. 특히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일반인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극단적인 감정 상태에 빠지거나 충동적으로 자해를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술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순위 금기 사항들도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고립은 귀문관살의 부정적인 면을 증폭시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머릿속에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증폭됩니다.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때로는 환각이나 착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종교나 미신에 빠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나 미신에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맹신 상태에 이르러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사주를 아무데나 공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조종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귀문관살은 바꿀 수 없는 운명일까요? 다행히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충분히 관리하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다루기에 따라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관리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며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뇌의 균형을 안정시키고 감정의 기복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활동도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몸을 쓰는 일을 하면 머릿속에 맴도는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신체 활동은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햇빛을 쬐고 야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경계가 안정을 찾습니다. 실내에만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지만 자연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창작이나 표현 활동은 귀문관살의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감정이나 생각들을 글이나 그림, 음악 등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호흡법, 요가 같은 활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귀문을 닫는다는 표현은 결국 뇌와 감정의 과부하를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